말씀드린 것처럼 본 과정은 총 8주간 진행하는 과정이고요. 8주간 진행하는데 중간에 이제 명절이 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명절 기간 한 주만 쉬고 그냥 나머지는 쭉 매주 화요일 날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9월 23일부터요. 그러니까 8주간 진행되는데 어떤 걸 배우느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내가 이 정도 비용을 내고 들을 만한 가치가 있고 들었을 때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결론을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 혹시 프롭테크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어요? 혹시요? 프롭테크, 부동산 빅데이터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편안하게 대답. 네, 그죠? 네. 뭔가 틀려도 때리는 수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대답을.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쪽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부동산 시장 쪽에 들어가려는 분들이 계실 텐데 최근에 이제 AI도 나오기도 하지만은요. AI가 나오기 이전에는 그동안의 모든 빅데이터 즉 부동산 데이터들 있죠. 그죠? 부동산 데이터를 모아 가지고 그 모은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죠. 흔히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면 뭐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아실 같은 플랫폼을 보게 되면 아실 같은 플랫폼을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아실이라는 플랫폼을 들어보셨겠죠? 당연히 그죠? 네. 못 들어봐도 괜찮아요, 여러분. 네. 크게 뭐 못 듣는다 그래서 제가 뭘 하진 않으니까. 네. 수업 중에 과제 안 해온다고 안 때리고 여러분 그죠? 네. 모른다 그래서 안 때리고 그죠? 제가 얼마나 많이 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어쨌든 왜냐하면 당연한 거거든요. 네, IT가 약한 거는 우리 세대는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는 IT를 전문적으로 다룬 세대가 아니니까. 어제도 수업하면서 유튜브 어제 수업하면서 이제 한 분이 이제 단축키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영상 녹화할 때 그걸 막 설명을 하는데 교수님 단축키를 왜 만들고 있죠? 그러는 거죠. 네, 그리고 단축키를 하면 뭐가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열불이 터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영상을 녹화할 때 단축키를 안 만들면은요, 영상 녹화 시작할 때 그 영상이 보이고요, 화면이 녹화 중단할 때도 그 화면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걸 한 번 더 편집할 때 또 잘라내고 또 편집을 해야 돼.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IT를 많이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단축키를 안 쓰게 되면 영상 녹화를 할 수가 없어요. 즉 쉽게 말하면 IT를 잘 다루는 사람들한테 상식인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IT를 다룬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식적인 부분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기술적인 부분이 어려운 게 아니라 상식이 약하다 보게 되니까 진도가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멈추는 경우들이 엄청 많아요. 그것 때문에 뭐하죠? 애들하고 싸우는 거죠. 왜? 애들은 그게 상식이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상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면 맨날 엄마 아빠는 그것도 모른다고. 처음에는 친절하게 가르쳐주다가 두 번 세 번 물어보는 거죠. 왜 계속 그걸 모르냐 난리가 치는 거거든요. 네,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은 딱 그런 거에 부딪혀요. 딱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자녀분들한테 배우면 공짜로 배우겠지만 대신에 화를 참으셔야 됩니다. 근데 저한테 배우시게 되면 돈을 내고 배우시지만 참는 건 제가 참는 거죠. 안 웃긴가? 보통 나름대로 웃기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수업은 여러분 정말 잘 모르는 걸 전제하에서 강의한다로 들으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IT가 약하다, 모른다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수업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이야기하면서 모르는 거 질문하고 하면은 제가 정확하게 장담 드리는데 여러분 8주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끝날 때쯤 되면은요. 와, 내가 부동산을 보는 시각들이 많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봤던 시각하고 이 빅데이터를 많이 알고 난 다음에 보는 시각이 다르게 돼 있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이 아실이라는 플랫폼 하나 들어가서 오늘은 특강이니까 설명을 길게는 못하고 그래도 2시간 동안 와서 등록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하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안 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좀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어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보통 더보기 눌러서
네, 뭘 찾으셨네요. 네, 이런 거래량을 괜찮습니다. 음악 같은 거 나오면 춤췄을 텐데 음악이 안 나와서 자 보시면 여기 거래량 보이죠? 거래량 이렇게 보시면은 2025 연도별로 거래량이 쭉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흔히 얘기하는 시계열 데이터라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나오는 데이터. 이 데이터를 보고 우리는 뭘 하는 거죠? 아,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구나, 줄어들고 있구나 이런 걸 판단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고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늘어나면 부동산 시장이 좋은 건가? 이게 줄어들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좋은 건가? 예, 왜? 거래량이라는 데이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예, 실제로 제가 이 부동산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정말 평택에 계신 분들한테는 엄청 죄송한데 저 때문에 아마 좀 많이 문제가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2018년도인가요? 17년도인가 18년도인가 제가 이제 평택의 거기 평택 국제대학교 국제 컨벤션 센터라고 거기에서 오전에 제가 강의를 하고 오후에 고종환 대표님이 강의를 했거든요. 아, 참고로 저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통 때 잘 못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때 제가 빅데이터로 이제 그때 당시 때 중개사분이 230명인가 280명인가 오셨어요. 와서 이제 제가 오전에 분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그때는 빅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부동산 데이터만 가지고 시장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평택이 무조건 떨어지는 지표였던 거죠. 근데 이제 오후에 고종환 대표님은 나와서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렇죠. 저는 떨어진다 그러고 고종환 대표님은 올라간다 그러고 그래서 그걸 들었던 한 분이 저녁에 제가 경매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오셔가지고 교수님 오전 수업 듣고 고종환 대표 오후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은 떨어진다 그러고 고종환 대표님 올라간다 그러고 갔다라는 거죠. 저는 교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그러면 올랐죠, 그죠? 올랐죠, 그죠?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보통 이 정도면 비난도 하고 막 그러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는 그때 당시 때 부동산 데이터만 본 거예요. 부동산 시장 데이터만 보고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고정환 대표님은 부동산 데이터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 데이터까지 같이 본 거예요. 근데 이게 부동산은 외적인 요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걸 엄청나게 관가를 했던 거죠. 제가 분석을 하면서요. 그래서 그거를 몇 년 동안 그 이후로 제가 다시는 실수를 안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실수를 하게 되면 큰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엄청나게 노하우를 쌓았어요. 쌓아서 어떻게 데이터를 만들었냐면 그래서 부동산 시장 분석 데이터라는 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만들어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서 시장을 파악해야 되겠다는 표를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미국의 기준 이 경제 데이터들 그죠? 여기는 당연히 부동산 데이터겠죠, 그죠?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는 경제 데이터, 그죠? 이거는 부동산 데이터예요. 부동산 데이터. 이 부동산 데이터를 갖다가 클릭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를 바로 볼 수 있도록 링크를 이게 링크가 깨졌구나. 잠깐만요. 네. 링크가 자주 바뀌더라고요. 네. 이쪽 링크를 걸었는데 깨져서 그래요. 그러면 이 기준금리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 기준금리 데이터를 엑셀에다 입력을 하고요. 입력을 하고 여기에 평가 점수를 갖다가 비중을 넣게 되면 좋다 나쁘다라는 걸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표별을 쭉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좋은 거와 나쁜 것들이 쭉 나오겠죠, 그죠? 네, 좋은 거 나쁜 것들이 쭉 나오게 되면 이번 달에는 좋은 지표가 많구나. 이번 달에는 나쁜 지표가 많구나라는 걸 분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한 개, 두 개만 갖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밑줄 서는 여러 가지 영향 데이터를 한 번에 쫙 분석해 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따라는 걸 분석하는 건데 굉장히 어려워 보이시면서 눈이 지금 뭔 얘기를 하나 한번 쳐다보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나오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옛날처럼 그래서 단순하게 한 개, 두 개 데이터만 보고 시장을 파악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 빅데이터 과정에서 어떤 걸 배우느냐 그러면 일단은 시장을 파악하는 방법도 배워요. 저는 공인중개사분들이 고객이 오게 되면 이런 거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것 같은가요? 나빠질 것? 연말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물어보면 글쎄요. 뭐 뉴스에 들어보니까 그죠? 다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요. 지표를 보여주면서 고객한테 현재 지표상에서 보면 특별한 외부 요인이 없는 이상에는 이 상태로 간다고 하게 되면 좋아질 것 같아요. 나빠질 것 같아 하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와, 저 중개사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적어도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이 그 정도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지표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수치가 높으면 좋은 건지 낮으면 좋은 건지 이게 어떻게 돼야 좋은 건지를 스스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러한 형태를 갖다가 우리 빅데이터 과정에서 배우는데 뭐 길게 배우진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짧게 배우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표를 보는 방법들을 보고 해석하는 방법들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좀 어떻게 되겠다, 올라가겠다, 떨어지겠다는 부분들을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배웁니다. 그리고 고객이 왔잖아요. 이 아파트 지금 살 건데 또는 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아파트가 오를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 대답하죠? 글쎄요. 뉴스 기사를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 아파트 지금 보게 되니까 30평대는 지금 이제 오를 것 같고요. 40평대는 이제 보합이 유지될 것 같고 20평대도 오를 것 같네요. 라고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빅데이터 공부 과정에서 공부하면서 적어도 최소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물건, 우리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공부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거는 굉장히 재미없는 영역이라 길게 안 해요. 눈으로 봐도 지금 저 재미없는 영역을 왜 하고 있지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적어도 최소한 우리 중개업자분들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보고서를 만들고 고객한테 브리핑할 때 최대한 그 전문가처럼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되지, 어떻게 봐야 되지 이걸 혼자 공부했다 그러면 그거를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다 자료 드려요, 여러분들한테. 다 드려요. 파일을 전부 다 드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 수업하는 거예요. 일단 시장 분석할 때는요. 시장 분석할 때는 보통 시장 분석은 한 2주 정도 하거든요. 2주 정도 하는데 나머지 6주는 뭐 하냐라는 거예요. 나머지 6주는요. 나머지 6주는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아실 같은 데서 이런 지표를 봤잖아요. 그죠? 그럼 똑같이 뭘 해야 되죠? 고객한테 브리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좋은지 나쁜지 그죠? 그럼 뭘 만들어야 되죠?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그죠?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그 만든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뭐 하는 거죠? 고객들한테 브리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드는데 왜 그걸 하냐 그러면 수업은 이렇게 해요. 자, 초반에는 각종 이 빅데이터 플랫폼 사이트들을 쫙 이제 아파트, 상가면 상가, 토지면 토지라는 사이트들을 쫙 같이 공부하면서 이 플랫폼에서 어떤 정보나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를 다 공부해 줍니다. 같이요. 함께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한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하냐 그러면 이 데이터를 그러면 분석할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공부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하기 위해서 보고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보고서 만드는 작업. 그러면 어떤 보고서를 만드는 작업을 하냐 그러면 여러분들 선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앞에 제가 여기서 교육을 빅데이터 과정은 처음 하는 거지만 이 교육 과정을 다른 데서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에듀윌에서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짧게 4주간만. 8주라는 건 처음이에요. 짧게는 했어요. 짧게는요. 그래서 4주 동안 배우신 분들이 만든 걸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이제 이 2025년 올해 2월 달에 수강생분들이 만든 거예요. 올해 2월 달에 수강하신 분들이 빅데이터 수업을 듣고 만든 자료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토지 분석, 아파트 분석 보이죠, 그죠? 아파트 분석을 먼저 보게 되면 이런 아파트 분석 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부동산 하시면서요. 그러면 내가 이런 아파트를 중개업소도 위치 다 소개하고 그 다음에 본인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거죠, 그죠? 네, 광고하고 그 다음에 물건 입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해되시나요? 일반적인 분석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 분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당연하지만 개발 현황이죠, 그죠? 개발 계획들에 대해서 쭉 체크를 하는 겁니다. 개발 계획들에 대해서 쭉 체크해서 여기 주변에 어떤 개발들이 있는지 다 찾아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부동산을 사면은요 1억 주고 샀는데 5천만 원으로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1억 주고 사면 2억 되고 3억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면 무조건 오르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죠? 부동산이 오르는 거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잖아요. 개발 계획, 그죠? 예. 주변에 무언가 개발이 있기 때문에 그죠? 가치가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걸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거기 수업하시면 오늘도 알려줄 거예요. 오늘도 조금 알려줄 건데 수업을 진행하면은요, 우리 2주차 정도, 1주차구나. 첫째 주하고 2주차까지 해서 모든 개발 계획들을 다 찾아내는 방법들을 해줍니다, 수업을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개발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가지고 그 개발 계획들을 활용할 수 있는 수업들을 해드리거든요. 네. 그것만 배우셔도 솔직히 다 돈 뽑고 가시는 거예요. 네. 그 개발 계획들 가지고 이런 자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가지고요. 그 자기 지역에 있는 자료를 찾아야죠, 그죠? 자기 지역에 있는 자료를, 그죠? 그걸 찾아가지고 개발 계획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 일정들 다 찾아가지고 정리 쭉 하고요. 정리 쭉 하고 내용을 만들어서, 네. 그다음에 가격 정보, 이 가격까지 분석하는 거죠. 이 데이터를 보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 아파트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방법도 다 배우는 거예요. 만들어 집어넣고 학군, 여기 학군이 좋으냐 나쁘냐 이해되시겠어요? 네, 쭉쭉 해서 만들어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개발 계획들, 전체 개발 계획들 다 찾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많이 집어넣었다, 그죠? 이분은요. 네. 그다음에 외진 투자 비율하고 안 만들었네, 뒷글을. 4주차 때 만들다 보면 멈추셨거든, 만들다가. 예. 자, 그럼 여기까지 몇 페이지냐 그러면 55페이지 만드셨어요, 여기까지.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네. 뭔가 좋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뭔가 굉장히 좀 우울한 느낌들이 보이는 느낌,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요 보고서를 만드는데 이 보고서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 같은 표정을 엄청 많이 봤거든요. 왜? 내가 저거 어떻게 만들지? 만들 수 있을까? 이해되시겠어요? 굉장히 그런 것들을 무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하면 수업을 받으면서 당연히 만들었겠죠, 그죠? 어떻게 만드냐면 수업 때 제가 당연히 저렇게 만드는 수업을 해요. 만드는 수업을 하는데, 자 보시면 이 빅데이터 제공 자료라고 해가지고 이 자료를 이만큼 자료예요. 요 자료를 제가 교육생들한테 빅데이터 수업 듣는 분들은 다 줘요. 파일로, 통째로 줘요. 통째로 드리는 거, 통째로. 그래서 우리 이 이제 AI 쪽도 마찬가지, 재개발, 토지, 공장, 세금, 지식산업대 이 자료 다 드려요. 다 통째로 드리고, 여기 파워포인트 가면, 파워포인트 자료를 가면은요, 파워포인트 자료에 아파트 분석 자료에서 이 원본 샘플까지 다 드리거든요. 다 드리는데 이 원본을 들어가면 뭐가 돼 있냐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쭉 들어가서 여기다가 만약에 입지 분석이고 뭐 지하철이다 그러면 지하철 개통 현황이죠, 그죠? 그럼 여기다 적어놨어요. 어디에 가서 뭘 눌러서 어떻게 찾아가지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것도 못 찾을까 싶어가지고 또 이걸 또 브리핑 자료 만드는 법 하는 걸 또 만들었어요, 제가요. 그리고 들어가면 이렇게 빅데이터 브리핑 자료 만들기,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중개업소 위치 추가는 이렇게 해라, 매물 위치는 이렇게 들어가라, 입지 분석은 이렇게 해라, 아파트 정보에서 브리핑 자료 찾을 때 이렇게 들어가라, 외진 투자비는 이렇게 해라, 향후 전망 작성할 때는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네이버 부동산의 개발 계획 찾을 때 이렇게 택지자 보기 다 적어놨어요, 다. 그래서 솔직히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해보잖아요. 해보고 집에 가서 교재 보고 따라하면 다 만든다니까요, 여러분요. 2월 달에 수업 들었던 분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랑 같은 분들이셨어요. 같은 분들. 예. 같은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다 만들어낸 거죠. 예, 만들어낸 거죠.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빅데이터 보고서 자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다시 돌아가서요. 다시 돌아서 그래서 이런 데이터 여기 보시게 되면 아시레만 해도 거래량부터 시작해서 온갖 데이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고 시장 상황이 어떤가라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CEO 과정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요거 가지고 최초의 샘플로 설명드리잖아요, 그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그죠? 안 때린다는데 왜 자꾸 반응들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자, 보세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거래량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걸 보면 여기 보시게 되면 2000 연도별로 지금 강남구 거래량이죠. 보이세요, 여러분? 강남구 하나만 살짝 들어볼게요. 강남구 거래량이잖아요. 이 강남구 거래량을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제일 강남구 거래량이 많았던 데가 언제죠? 2015년도에서 17년도죠, 그죠? 쉽게 말하면 밑에서 이렇게 올라다가 2015년도, 17년도에 피크를 찍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죠? 쭉쭉쭉쭉 빠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2022년도에 완전히 박살나지 않았나요? 네, 완전히 박살났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이 그래프를 이 숫자를 보면 어때요, 여러분? 다시 올라가고 있죠. 네,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죠? 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2025년도 지표를 살짝 보게 되면요, 지금이 몇 월 달이죠? 9월 달, 그죠? 네, 신고 안 한 것까지 생각해서 그럼 8월 달까지 계산할게요, 여러분. 여유 있게. 그러면 요 3,000건을 8월로 나누면 월 몇 건이죠? 암산. 네. 370건요. 그러면 370건을 지금 남은 기간이 9, 10, 11, 12, 4개월 남았잖아요. 그러면 몇 건 정도 더 나오죠? 그죠? 어우, 대단하십니다. 어우, 어떻게 이게 바로바로 튀어나오죠? 그럼 플러스 하면 작년보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죠? 작년보다 더 차는 얘기잖아요. 지금 거래량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요렇게 그래프가 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바닥치고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거래량 바닥은 지났다, 안 지났다? 지났다. 안 어렵잖아요, 여러분. 어렵지가 않잖아요.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보고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도대체 이런 데이터가 어디 있냐라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어떤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지를 여러분들이 모른다라는 거죠. 수많은 빅데이터 제공들이 다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 자료들이 어디서 어떤 데이터를 알아야지, 그죠? 그걸 가지고 해석해보고 상담도 해보고,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좀 색다르게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별로 안 친해진 것 같아가지고 다시 좀 친하는 방향으로 바꿔보면 방향 살짝 틀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항상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여러분이 부동산 하실 때 고객이 왔어요. 김 사장, 나 20억 가지고 땅 사가지고 건물 지을 건데 이해되시겠어요? 괜찮은 땅이 있어?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합니까? 글쎄요, 그러면 안 되고, 그죠? 그러면 안 되고 일단은 찾아보겠습니다잖아요. 그럼 그분은 어디를 가죠, 여러분? 옆집 부동산 가겠죠. 찾아본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빅데이터 있잖아요. 이 빅데이터를 안다고 하게 되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자, 20억짜리 땅이 있잖아요. 찾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땅이 20억짜리인지 어떻게 할 건데요? 저 땅이 20억짜리인지 어떻게 할 건데요? 누가 20억이라 보장해 줄 건데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고객은 이미 본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고객은 이미 이런 쪽에 공부를 해왔을 거란 말이죠. 자기가 20억 주고 할 건데 그걸 홀라당 그 중개사만 믿고 맡기지 않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뭐죠? 우리가 그 사람이 온 거는 이 중개사분이 그는 내가 지금 보고 온 땅보다 훨씬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알려고 온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땅을 찾아서 주더라도 이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갖고 있는 땅, 즉 알고 있는 땅보다 훨씬 좋은 물건을 주지 않으면 나는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예, 맨날 훈련만 하다 끝나잖아요. 보여주기만 하다가, 그죠? 시간만 허비하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요. 조금 더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이제 공법을 들어가야 되겠죠? 공법을 들어가서 그러면 이 땅이 20억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려 그러면 토지는 여러분 왜 사는데라는 걸 생각하면 돼요. 아까도 그분도 얘기했잖아요. 땅 사서 뭐 한다고요? 건물주에서 올려서 팔겠다 그러잖아요. 분양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거죠. 이 땅이 20억짜리에 대한 가치가 있으려면 20억 주고 사가지고 건축해서, 그죠? 올려서 분양했을 때 수익이 남으면 가치가 있는 거고, 그죠? 20억 주고 사서 건축해서 올려서 분양을 했는데 이해되시겠어요? 수익이 안 남아. 그럼 이 땅을 20억 주고 사겠냐라는 거죠. 건축비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 땅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누가 할 수 있냐라는 거죠. 대부분 디벨로퍼들이 하잖아요. 중개사분들 그렇게 연결 안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고객들은 중개사를 찾아온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중개사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다 나오는데 그게 뭐가 나온 거죠? 이렇게 빅데이터. 그러면 컴퓨터 가지고 오신 분들은 PC를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저를 화면을 보시고 PC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인터넷 연결해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해보는 거하고 안 해보는 거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리고 참고로 태블릿이나 스마트폰도 다 되거든요. 혹시 뭐 이렇게 폴더블 가지고 오신 분들은 펼쳐서 큰 화면 있잖아요, 그죠? 예, 큰 화면으로 보셔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해도 되긴 되는데 화면이 좁으니까 가능하면은 큰 화면 보실 분들은 PC로 하는 게 낫겠죠, 그죠? 자, 가볼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닥터빌드라고 해요, 닥터빌드 여러분. 닥터빌드 찾으셨어요? 자,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더 좋아요, 여러분. 구글에서 검색하면 여기 닥터빌드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닥터빌드만 나오고요. 구글에서 검색하면 하이 메뉴가 나오거든요. 네, 네. 어떤 정보를 계속 찾고 계실까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정보 찾으실 때, 자 여기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얘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이런 하이 메뉴가 나와요. 보이시나요? 그럼 여기 AI 건축계획 검토라는 게 혹시 보이세요? 요거 한번 눌러 보실래요? AI 건축계획 검토. 그러면 이렇게 닥터빌드에서 AI 건축계획 바로가기라는 화면이 나와요. 되셨나요?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면 이제 아이콘이라고 하는 이 닥터빌드에서 제공해주는 요 사이트가 나와요. 거기에 무료로 시작하기 보이죠? 네, 무료로 시작하기. 이걸 클릭하면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렇게 못 찾는 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수업을 들으시면 제가 자료를 제공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AI 부동산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라고 해가지고 엑셀 자료가 있는데 들어가면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사이트에 대해서 제가 링크를 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닥터빌드 찾아서 클릭하면 아까 그거 그냥 들어가요, 여러분. 그렇게 링크를 다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찾아서 안 들어가도 되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수업 때 하나만 약속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거는 수업 잘 듣는 것밖에 없다. 네. 자료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다 제공해 준다. 네. 뼈 빠지게 만든 거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자 다시 가볼게요. 네. 자 그러면 네, 닫게 하고. 네. 자 그럼 이런 지도가 로그인하면 이런 지도가 나오죠, 여러분. 보통 네이버 같은 걸로 회원가입 동시에 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조금 느리신 분들은 그냥 화면 보셔도 돼요. 쉬는 시간에 천천히 하셔도 되는 거니까 뭐 이게 회원가입 때문에 막 그 앞에 걸 못 보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천천히 해서 한번 보세요. 자, 일단은 보는 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혹시 뭐 항상 얘기하지만 땅 가지신 거 혹시 계신 분 계시나요? 내 땅, 뭐 좋은 거. 보통 우리 중개업 하시는 여러분들 나이 정도 되시면 한 10,000평, 30,000평, 2,000평, 200평, 100평. 아무도 없구나. 네. 제가 웃겨드리려고 무지 노력하는 거라 웃겨드린 거 가지고 덤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보세요. 네, 그냥 아무거나 눌러볼게요. 네, 누르면 이게 여기서 제주도네요. 번지수 나오죠, 보이세요? 거기 보시면 여기 토지 정보 및 건축 설계라는 게 보이죠. 여러분들은 땅이 있으시면 본인 땅 지번을 여기 넣으시면 돼요. 그냥 입력을 해도 돼요. 입력을 해도 돼요. 그러면 건축 설계하면 하루 5건씩 할 수 있다 나와요. 5건. 하루 5건씩 할 수 있어요. 5건씩 할 수 있다 나와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정도는 괜찮아요. 1일 5건이니까. 그러면 한 달도 아니고. 네. 그럼 얘가 건축해주기 위해서 기본적인 정보들이 쭉 나옵니다. 보이시죠? 여기에 건축 정보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네, 건축 정보 들어가서 하단에 보면 이제 AI
다이렉트 건축 설계라는 메뉴가 나와요. 이걸 딱 눌러주는 순간 이제 요 땅에 이제 건축 부분을 분석해 가지고요. 이 땅에 어떤 건물이 올라가면 좋겠다라고 얘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조정할 수 있어요. 밑에 보시면 용적률과 건폐율이라고 보이시죠, 그죠? 이런 것들도 조정이 다 가능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본인들이 용도도 다 조정이 가능해요. 어떤 용도로 짓겠다는 것도 다 조정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조감도 같은 거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건물이 보이죠,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뭐 3D 건물 이런 거 보게 되면 3D로 이런 식으로 건물이 올라간다는 게 보이는 거죠.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자, 네. 자, 그리고 건물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였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제일 중요한 수익성이잖아요. 수익성은 여기 사업 수지 분석 보이세요? 네, 들어가 가지고 수지 분석표 출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주게 되면 그러시면 엑셀 파일로 이렇게 기본적인 수지 분석표가 딱 나옵니다. 계산해 가지고요. 여기가 어느 정도 수지가 된다는 나오죠. 여기에 하단에 보세요. 개요가 있고 수지표가 있고 캐시플로우가 있죠. 3개. 그죠? 예, 수지표 딱 들어가게 되면 엄청 상세하게 여기에 금액하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 나옵니다. 비용들이 다 싹 계산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익률이 몇 프로고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요. 한 방에 계산돼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건물을 짓고 분양하기 위해서 캐시플로우는 네, 어떤 식으로 돈의 흐름들이 움직여야 되는지를 또 여기서 쭉 하고 다 보입니다. 이렇게 몇 년 언제 할 때 돈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다 나옵니다, 여러분요. 자, 지금 돈 내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돈 내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닥터빌드라는 사이트에 가서 그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AI 건축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버튼 하나 누른 것밖에 없잖아요. 누르니까 뭐가 나왔어요? 얘가 알아서 건물도 다 지어주네, 수익성도 다 계산해주네, 그죠? 돈도 어떻게 대출받고 언제 돈을 집어넣어야 되는 흐름표도 다 만들어주네, 그죠? 건물 지을 때 디벨로퍼가 해야 되는 일을 버튼 하나로 다 해주잖아요. 네, 대단한 세상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2, 30억 돈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은 한 100억씩은 가지고 계실까 생각하는데, 네, 2, 30억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건물을 지으려면 여러분 공부 안 할까요? 내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런 거 저만 강의할까요? 아니겠죠, 그죠? 건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쪽을 같이 보여주면서 하지 않을까요? 그럼 스스로도 계속 해보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공인중개사분들이 모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중개사분들이. 그러면 이런 걸 알고 오는 사람들은 이거보다 훨씬 좋은 거를 요구하겠죠. 고객한테요. 중개사한테요. 근데 중개사분이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은 네, 옆집 부동산을 또 가든지 딴 데를 가든지 하시겠죠. 그죠? 그 시대가 지금 이 빅데이터라는 거 인해 가지고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또 하나의 예. 그러면 이 땅에 또 10억짜리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예가 뭐냐면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사이트인데, 플래닛, 네, 부동산 플래닛이라고 해요, 여러분. 플래닛 사이트인데 플래닛을 들어가면 자, 로그인을 좀 할게요. 로그인을. 네. 땅을 봐야 되니까 조금 멀리 볼까요? 네. 아니면 아까 그 제주도 거기를 볼까요? 진짜 금액이 하는지. 아까 찍어 놓은 게 여기죠. 네. 그러면 이 땅이, 자 보세요. 네. 자, 이 땅이 지금 아까 우리가 건물 지은 땅 있죠, 그죠? 예, 건물 지은 땅을 입력을 한 거예요. 건물 지은 땅, 그 위치에 있는 건물 지은 땅 입력한 거예요. 입력을 했어요. 거기에 실제 거래된 정보는 하나도 없대요. 이력이 없어요. 보이시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AI가 추정하는 추정 가격이 나와요. 이 버튼을 딱 누르면 얘가 20억 정도 되는, 딱 20억짜리네. 예. 딱 20억 정도. 저는 진짜 모르고 찍은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얘가 딱 20억 해요라고 찍어준다고 지금요. 네. 20억 해요. 근데 놀라야 되는 게 여러분, 실제로 울산에서 제가 강의할 텐데요. 여성분이, 그분이 55세인가 56세 정도 되시는 여성분이셨거든요. 울산역하고요, 울산 시내랑 엄청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울산역까지 가려면 네. 참고로 교재는 수업 다 끝나고 마지막 10분 전에 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왜냐면 전체를 다 해주고 교재 체크해줘요, 제가 체크. 우리 했던 것들 나중에 체크해서 보시라고.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 다 교재에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울산역까지 차로 이렇게 안 가, 차로 한 승용차로 3~40분 정도 가야 돼요, 시내에서. 태워주시는 거죠. 태워주시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교수님 하신 말씀이 진짜 공감이 돼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만은 젊은 부부가 왔는데, 젊은 부부가요, 부동산 플래닛을 띄운 다음에 이해되시겠어요? 여기 땅 가격 탁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이 가격에 내 땅 팔아주세요 하고 왔대요. 이 가격에 내 땅 팔아주세요 하고 왔대요. 근데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땅이잖아요. 금액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팔아주실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다 그런 거죠. 보통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같으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떡하죠? 옆집 부동산 간다 그랬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안 그런데요. 왜? 30분 동안 앉아가지고 자기한테 설교를 하더래요. 왜 공인중개사 그거 모르냐고. 중개사가 이런 거 전문가 아니냐. 왜 당신이 모르면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보냐. 라고 30분 동안 그 젊은 부부가 자기한테 막 쏟아붓는데 할 말이 없더래요, 본인이요. 그분들이 가고 난 다음에 펑펑 우셨대요. 할 말이 없어가지고 진짜로. 그리고 최근 제가 올해 5월 달에 또 울산에 강의 갔거든요. 남구지에 갔다 왔어요. 그 남구 지회장님이 올해 5월 달 작년도 아니에요, 여러분. 올해 5월 달에 마이크 붙잡고 그 교육생들이 이제 그 남구의 중개사들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분한테 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남구 지회 요 사무실로 크레임이 들어오는데 전화가 크레임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온대요. 크레임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그 크레임 전화의 90%가 뭐냐면 중개사가 똑똑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네. 그래서 지금 거기도 똑같이 AI 교육하러 갔어요. AI 빅데이터 AI 교육하러요. 실제로요. 같으면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요. 그래서 자기한테 지금 들어오는 크레임들이 90%가 그거다. 제발 공부 좀 하자고. 네, 공부 좀 하자고요. 네. 왜냐하면 옛날 같았으면은 모르면 그냥 넘어갔는데요. 이제 요즘은 모르면 안 넘어간다라는 거죠. 네. 자기가 간 시간만큼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게 지금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상대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무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빅데이터예요. 온갖 자료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온갖 데이터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개발 데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네, 가격 데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축 데이터까지 다 있잖아요, 여러분요. 다 있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왔을 때 질문 오면 이제 아까도 20억짜리 이제 땅 사자로 왔잖아요. 엄청 얼마나 심플해요. 사장님 잠깐 앉아 보세요, 그죠? 혹시 먼저 보신 땅 있으세요? 물어보는 거죠. 그죠? 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번지수 한번 찍어보고 왜 그럼 물어보냐 그러면 그 땅보다 더 좋은 거 찾아드릴게요. 알아야지 찾아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땅을 찍고 뭐 하는 거죠? 닥터빌드나? 제가 닥터빌드 하나만 해서 그렇지 수업 때 이런 사이트가 많거든요. 가장 넘버원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수업 때 가르쳐 줘야죠, 그죠? 그죠, 여러분? 네, 저도 먹고 살아야 돼서.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넣어서 건축을 해보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 건축 가치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거 보고 뭐 하는 거죠? 다른 내가 갖고 있는 땅들 중에서 클릭해보고, 그죠? 얘보다 더 좋은 땅을 추천해주면 그분 입장에서는 뭐죠? 관심을 가지겠죠. 근데 그분이 갖고 있는 땅보다 훨씬 좋은 땅을 추천해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뭐 하는 거죠? 힘만 빼겠죠, 그죠?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죠? 두 번째, 아까 그 젊은 친구들, 그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 심플해요. 그 고객들하고 상담하는 건 여러분들 빅데이터 교육만 받으면 얼마나 심플하냐 그러면, 자, 여기 이 빅데이터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지금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머릿속에 뺑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안 들면 다 등록해서 제 수업 들으셔야 돼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자, 네. 이렇게라도 좀 땡기려고 하는데 힘드네요. 자,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데이터의 정확도. 네. 그러면 프레린에서 제공해준 20억 여기가 정확하냐라는 거죠. 네. 그거 아닌가, 여러분? 근데 문제는 공인중개사가 그거를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일반인들은 자기가 쓰는 도구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맹신할 수밖에 없어요. 중개사는요, 여러 개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자, 이거 말고도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버튼 딱 누르면 가격 알려주는 플랫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두세 개 정도 띄워놓고 그죠? 같은 필지를 딱 놓고 그죠? 땅땅땅 찍으면 같은 금액이 나올까요? 다른 금액이 나올까요? 네, 다른 금액이 나오겠죠. 보여주면서 그죠? AI가 평가한 금액은 정확하지 않아요라고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말로 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여야 제일 좋아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거죠? 내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는 순간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객들하고 상담하는 모든 부분에서 빅데이터 이게 의미가 있다고 엄청나게 생각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요. 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빅데이터 쪽이고요. 빅데이터 쪽이고 두 번째는 AI죠, AI. 최근에 AI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집중되고 있죠. 참고로 제가 혹시 여러분 제가 서울사이버대학교 AI 부동산 빅데이터 학과라는 게 있어요. 네. 그 AI 부동산 빅데이터 학과 교수로 있거든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린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있는데 거기 있으면 젊은 친구들 있죠.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젊은 친구들이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해요. 어떤 상담을 하냐면 이런 상담을 해요. 여러분 챗GPT 있죠? 네, 챗GPT 들어가서요. 여러분도 시간 날 때 한번 해보셔도 돼요. 뭐냐면 교수님, 제가 원룸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계약서를 챗GPT한테 찍어서 물어보니까 챗GPT가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데 맞나요? 하면서 질문하는 거죠, 저한테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런 거죠. 자, 보세요. 네. 여기가 지금 계약서가 없으니까 찍어서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해제 질문을 해볼게요. 네. 공인중개사와 그죠? 원룸 계약을 진행하였다. 이게 됐죠, 그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네. 그러면 계약을 파기하려고 한다 그랬고요. 네.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확인 설명서에 방향을 잘못 적었다. 응? 이것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와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얼마나 되는지를 판례를 기준으로 대법원 판례 할까요? 기준으로 알려줘. 이해됐나요? 아니 제가 적은 게 아니라 이렇게 질문해서 갖고 와요, 저한테요. 애들이 이렇게 질문해서 갖고 온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올리면 얘가 이제 인식해 주겠죠. 좋은 질문을 주셨대, 얘가. 와, 그죠? 네. 민법상 해제 요건 대법원 입장에는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방향 기재 잘못 맛으로는 해제가 인정되기 어렵다, 그죠? 하지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걸로 압박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요. 네. 판결 요지 좀 알려줘야 되는데 판결까지 안 되잖아요. 네, 판결 원합니다. 네. 자, 판결 대법원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대법원 판례까지 제가 싹 정리해가지고 알려준다고요, 여러분요. 네. 이리 와요, 이렇게 판례까지 싹 정리해가지고요. 그러면 애들이 이걸 들고 어디로 오는 거죠? 중개사무소 오는 거예요. 네. 사진 착 찍어가지고 이해되시겠어요? 잘못된 거 찾아가지고 따지러 오는 거라고 따지러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수업을 많이 해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제 네이버가 메인이 아니거든요. 이제 챗GPT가 메인이에요, 여러분. 챗GPT가.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은 아직도 네이버가 메인이에요.
네이버가 메인이에요. 네. 차이가 큰 거죠. 하나를 얘기하면 지금 젊은 중개사분들 있잖아요. 30대 초반, 20대 후반 이런 분들은 챗GPT를 이용해 가지고 뭘 만드냐면 이제 판례 상단기라는 걸 만들어요. 그럼 대법원에서 국토유기행위 위반을 가는 법률을 다 다운받아 가지고 챗GPT에 학습을 시켜 이렇게요. 근데 고객이 오면 그와 관련해서 공법상 이용 제한 관련해서 질문할 때 거기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파일을 첨부해서 학습을 시켜 가지고요. 네. 참고로 우리 수업 때 조금은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AI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그죠? AI 빅데이터 수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AI를 활용하는 수업도 해드릴 건데, 그러니까 일반 중개사분들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네, 쭉 나와 있죠. 손해배상 책임이 쭉 나와 있고 대법 판례도 다 이제 나와 있네, 그죠? 네, 이해됐나요, 여러분? 네. 우리 꼬맹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제 여자의 꼬맹이가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안 가고 막 노트북을 막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하고 있냐고 봤더만은 챗GPT로 숙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한테 가르쳐 준 적이 없어. 좀 늦게 배워야 된다는 생각에서 안 가르쳐 줬는데 이미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배웠니? 학교에서 가르쳐 줬는데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근데 벌써 쓰고 있어 그랬더니 아빠 몰랐어. 나 작년부터 썼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런 애들이 쭉 오잖아요, 여러분. 상대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그럼 적어도 저는 제가 이 교육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빅데이터도 마찬가지고 AI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이제 필수 불가결의 존재를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중개사 자격증 따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럼 어딘가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중개사분들끼리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안 되잖아요. 왜? 서로 경쟁자가 됐으니까요. 거래량이 이제 박살나면서 어떻게 됐냐 그러면 한 건이라도 내가 먼저 계약해야지 수익을 창출하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과거처럼 서로 도와주고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죠. 예. 그러다 보게 되니까 지금 스스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도구가 뭐겠어요, 여러분? 이 AI하고 빅데이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를 알아보는 방법 중에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저는 이거라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려면 이걸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엑셀로 보여드렸지만 보신 것처럼 이 빅데이터 자료가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 개수가 몇 개 있는지. 네. 지금 제가 기본으로 주는 것만 해도 265개잖아요, 여러분. 숫자가 한번 보세요. 숫자 여기 265잖아요, 여러분. 265. 이거 어떻게 다 외울 건데요, 여러분? 못 외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다 외울 건데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적어도 최소한 여러분들이 어디에 어떤 자료가 있다 정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객이 왔을 때 제 수업은 어쩔 수 없어요. 한쪽을 방향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 상가, 토지 다 해줄 거예요. 네, 싹 정리 다 해줄 거거든요.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저거는 아파트 쪽에서 내가 꼭 필요한가 하면 그건 본인들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요. 그러면 이제 그걸만 잘 지정해놔도 고객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담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게 이 과정의 목적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거를 사이트를 막 설명드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까마귀 고기를 너무 잘 드시는 거죠. 한 달만 지나면 그게 어디 있더라? 카톡이 와요. 교수님 수업 때 분명히 저걸 어디선가 봤는데 그 자료를 못 찾겠습니다. 와요. 네. 그래서 뭘 만드냐면 보고서를 만드는 거예요. 왜? 이 보고서를 만들다 보게 되면 자료를 계속 갖고 와서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갖고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만들다 보게 되면 이 자료는 여기서 갖고 왔지라는 걸 기억시켜 드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첫 번째는요. 보고서 만드는 이유는요. 그러면 아까 50페이지 보고서 80페이지 보고서 나왔잖아요. 만든 다음에 고객한테 브리핑하면 고객이 볼까요, 안 볼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통이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금액이 얼마냐 알려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이 5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만드는 목적은 순수하게 마케팅용 하고요. 내 공부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있잖아요, 우리는 실제 고객 브리핑용은 뭘 만들어야 되냐는 거죠. 그거는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죠. 수업 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실제 수업 때 하는 건데 오늘 특강하러 오신 분들 한번 그냥 혹시 모르셨다 그러면은 배워가시고 알고 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감마라는 사이트예요. 감마라는 사이트고 들어가서 시작할게요. 네.
자, 잘 보세요. 감마라는 사이트 회원가입만 하면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서론 만들기 들어가서 생성 눌러가지고 자, 뭘 만들어 보냐 그러면 PPT 보고서 하나 만들어 볼 건데 본인 중개하는 지역에 우리 강 대표님은 지역이 어디시지? 네? 그 주변에 개발 뭐 하는 게 있나요? 성남 재개발 아니면 재건축? 그럼요. 갑자기 당황스러우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태평 3동요. 3동 뭐 해볼까? 아파트도 괜찮고 상관없습니다. 아 재개발 3동 재개발 관련 기본 내용과 투자 가치 분석 보고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겠네, 그죠? 됐나요? 심플하죠, 그죠? 우리 지역에 거기 관련돼 있는 기본 내용하고 투자 가치 분석 보고서 만들어줘 그런 거예요. 개요 생성 누르게 되면 자, 안 먹히노 뭐지? 하니까 얘가 일단 개요를 쭉 만들어 주죠. 태평상동 관련해 가지고 자 리스트가 쭉 나와요, 여러분. 좀 보이시죠? 네. 일단 쭉쭉쭉 나옵니다,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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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고로 요거는 수업 때 말 특강 때 보여주는 거고 수업 때는 얘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네, 더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생성 누르게 되면은요, 여러분. 네. 자, 그럼 뭘 만들어 주냐 그러면 아까 그 주제를 통해서 파워포인트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짠짠짠짠 하고 나와요, 그냥요. 그러면은 우리는 5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아니라 이해되시겠어요? 50페이지 보고서가 아니라 8페이지나 10페이지짜리 짧은 보고서를 통해서 고객한테 브리핑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여기 있는 데이터는 정확하냐 안 하냐를 떠나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50페이지 보고서를 만들다 보게 되면 입지 분석 데이터는 어디서 갖고 와야 되고 그죠? 그래프는 어디서 다 알잖아요. 교체하면 되죠, 교체. 이해되시나요? 그 개발 자료 교체하면 되는 거고 그 필요한 그래프도 다 교체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돼 있는 분석 보고서 하나가 개인적으로는 30분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은 엄청나게 안 걸리더라도. 근데 그걸 하려면 어디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공부하는 거 우리가요. 그걸 빡세게 공부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진짜 고객들이 딱 왔을 때 그죠? 이거 알고 싶어요. 딱 했을 때 잠깐만요. 딱딱 만들어서 그죠? 쫙 브리핑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네. 지금 다 나왔어요, 그죠? 네. 이쪽 보면 이게 PPT 보고서로 나온 거죠, 이렇게 완성이 되었죠, 그죠? 이거를 점점점 누르고 내보내기 하면 내보내기 하면 파워포인트로 내보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PPT로요. 그래서 PPT로 내보내서 다운받으면 파워포인트로 열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정할 거 수정하고 사용할 거 사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요즘엔 다 이렇게 해요. 학교 수업 때 이렇게 했다가 욕을 엄청 먹고 있는데 과제를 다 이걸로 만들어내니까 교수님들이 지금 점수를 어떻게 줬는지 몰라가지고 근데 우리는 AI 학과니까 이렇게 만들면 잘했습니다 박수 쳐주고 저희는 다른 과 계신 분들은 난리가 나는 거죠. 과제를 다 저렇게 만들어 오니까 교수님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시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AI하고 빅데이터들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접목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요.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이거를 부동산 시장에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 이해되시겠어요?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이런 걸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거를 엄청 어렵게 수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뭐가 없다고, 여러분? 기초가 굉장히 약하다. 그죠? 그래서 저는 기술을 가르쳐 주진 않아요, 여러분. 기술 가르쳐 주는 거는 얼마든지 나중에 여러분 혼자 할 수 있어요. 기술보다는 기초를 잘 다져가지고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 빨리빨리 찾아서 써먹을 수 있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 자체가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운로드 다 됐을 거고 열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네, 그죠? 이런 형태의 분석 보고서가 완성이 돼서 나왔네, 그죠?
이거 수정해서 쓰시면 되겠죠, 그죠? 우리는 보고서 한 개 만들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시대가.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시간은 살짝 여러분들한테 많이 못 알려드리고 약간 오리엔테이션 겸 이쪽 과정이 어떤 건지를 모르시고 오신 분들 계실 테니까 어떤 과정들을 공부하는지를 살짝 알려드리면서 빅데이터 플랫폼 사이트들을 좀 소개를 좀 해드렸거든요. 해드렸고 쉬었다가 뭐 할 거냐 그러면 그럼 이걸 어떻게 중개업체가 응용하고 활용하는가 있죠. 네, 그거를 조금 쉬었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쉬시는 동안 등록하실 분들은 4층 가시면 되고 아니신 분들은 또 질문하실 분들은 이제 여기 와서 질문하셔도 돼요, 여러분. 네, 그러면 10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할게요.